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병원장 이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게임 중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병원장 이현이고요. 아프리카 병원은 아프리카 TV 후원 아래 진행되는 온라인상 또는 모바일상 가상 병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맡은 베테랑 의학 전문 기자의 만렙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를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입니다. 저는 20년 차고요. 아직까지 만렙 40년 차에 대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주로 병원에 섭외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또 따로 유튜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요. 예, 원장님, 계속 제 사랑할 것 같아서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된 게임 중독입니다. 뭐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한번 또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토론은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최근에 이제 질병으로 등재된 게임 중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의료계, 또 게임 산업계, 또 학부모의 입장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계의 그 입장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현명한 어떤 대책을, 또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본 토론의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섭외하셨네요. 예, 그렇죠. 주요 토론자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주제가 닭설인데 설정이 되는 겁니까? 제 오른쪽에 이해국 카톨릭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방송 출연을 저희 게임 이슈로 많이 하셔가지고 게임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주신 공공의 적. 공공의 적입니까? 맞습니다. 예. 아들이 걱정해주는 아빠 이해구죠. 그래서 아니, 주변에서 제 밤길 걱정해주시는 분들 아마 오래 사실 겁니다. 오늘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저에 대한 좀 대변을 좀 제가 요즘 논란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정한 교수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가천의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십니다. 교수님 자신이 아주 거의 프로게이머에 가까운 아주 프로게이머는 아니고 진짜 게임을 뭐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을 제가 게임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만큼 저한테 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에 성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교수님을 하고 계신 산 증인이십니다. 거의 국보급인데요. 아울러서 또 게임을 좋아하는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입장도 되십니다.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전 KT 사장님이시고 전에 그 브리티시 텔레콤의 한국 지사장을 지내신 김홍진 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IT 쪽은 뭐 선구자. 뭐 김홍진 대표님. 저 얼굴은 그래 안 보이는데. 선구자. 오늘 완전 아날로그신데. ICT의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십니다. 저도 IT 40년입니다. 만렙 ICT 매직이요. 조선일보 같은 이제 유력지 컬럼에 많이 컬럼을 게재하셔서 아주 널리 나름 알려주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5년 정도 칼럼을 쓰셨죠? 네. 예. 아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게임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TV의 CPO십니다. 특히 그리고 이분은 또 네오위즈 게임즈의 게임 개발자를 하셨고 또 우연하게도 우리 정한 교수의 자제분의 코딩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으로 두 분이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핫한 토론이 되는지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명의점 거의 3대 게임 업계 대표 주자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엔사를 대표하는 게임 업계 중에 하나고요. 슬리엔.
아프리카 TV CTO는 아니고요. 아프리카 TV 자회사인 프리게인의 제가 잘못 CTO에 말했군요. 예. 아프리카 TV CTO님이 계셔서 갑자기 이사이동이 났나 이렇게 착각해 주셔서 다시 얼굴이 제일 젊습니다 일단 그죠? 아, 예. 많이 예. 썩었죠 속은. 아, 속이 없죠. 근데 저희 중에선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오늘 그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패널 구성을 한 분은 직접 당사자시고 한 분은 약간 좀 옆에 존재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저희 두 사람이 진행자 두 사람이 모두 의사라서 자칫 그 기울어진 운동장 토론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 시작해요? 예. 네. 그러면 아니, 예. 네, 알겠습니다. 본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5월달이죠. 게임 중독이 WHO에서 등록이 됐죠. 질병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등록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했지만 이미 2009년부터 이게 게임에 대한 중독이 돼서 이미 법정에서도 이게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게임 때문에 뭐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뭐 교회 무단 침입해서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20만 원을 딱 벌금 부르면서 너는 40시간의 게임 치료를 게임 중독 치료를 해라. 이미 우리 2009년부터 논란이 됐고 예전부터 게임 중독이라는 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WHO 이 사건, WHO 큰 사건이라고 하고 큰 이슈가 되고 게임 산업에서 모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ICD,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는 이제 일종의 그 UN 산하의 국제기구고요. 이제 뭐 유니세프면은 또 그 일이 있듯이 네. WHO는 이제 공중보건, 그 지구인의 최고의 건강 수준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각 나라의 그 건강부, 보건부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구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어떤 병이 얼마나 많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뭐 얼마나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조사하고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소위 ICD, 죄송합니다 영어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고요. 그게 10판이 10 버전이 1995년인가에 아마 나왔었고요. 그게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1만 5천 개 정도 병하고 뭐 질병 위험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5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넘은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강 문제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뭐 번아웃 같은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슈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독이 전에는 이제 물질 의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substance dependence라는 제목이 이제 중독성 장애, 물질 사용으로 인한 거, 행위 중독으로 인한 거. 그래서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위 중독에 갬블링, 도박 장애하고 게임 사용 장애 이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행위 중독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사실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냥 의사들이 병원에서 진단명 코딩 붙이는 한 개의 질병이 추가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액면 변화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근데 용어 때문에 더 이슈가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저희가 이제 용어가 게임 예. 중독이라는 예, 용어를 그것 우리가 때문에 쓴 거잖아요. 받게 되는 거부감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파급된 효과가 좀 커서 네네. 그래서 일부 의료계에 있는 분들 역시 그러한 용어 자체가 조금 더 맞아요. 적절하지 않아서 네네. 게임 의존증 또는 네네. 게임 사용장애 같은 네네, 용어로 네. 용어를 좀 바꿔 사용하는 게 네네. 어떠냐라는 그런 맞아요.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토론회에서는 조금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그런 게임 의존증 또는 게임 사용장애라는 표현을 네, 쓰는 네, 것이 맞습니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해가 감히 되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게임 중독이란 말은 사실 지금 우리 분류상에서 WHO 분류상에서도 게임 중독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disorder due to addictive behavior. 아,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만 네. 게임 중독이란 말은 행위 아니네요. 중독성 행위로 인한 질환이고 그 아래 그러니까 갬블링 디스오더, 게이밍 디스오더. 그러니까 디스오더란 말이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정신행동 질환은 대부분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게이밍 디스오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 게임을 하는 행동이 좀 요상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조절을 잘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계속 쏠리면서
주구장창 그냥 게임만 하게 됨으로써 호의 일상생활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조금 용어를 네. 조금 낮춰서 네, 네, 네. 우리말로 좀 순화시켜서 네, 네. 사용을 네. 좀 하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님, 예, 저 인터뷰 드렸습니다. 한국어, 오엑선만님 감사합니다. 그 정한 교수가 정했습니다. 일단 게임 의존증, 게임 사용 장애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좀 순화하자고 정한 거 맞죠? 네, 정했습니다. 예, 정했습니다. 제가 계속 정하기 때문에 정하겠습니다.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도입부에서 좀 약간 좀 열기를 좀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 예. 우리 게임업에서 좀 이렇게 우리 그 일단 WHO에서 쓴 그 질병 분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 바꿀 수는 없어요. 소송 거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입장을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예, 이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다 그런 쪽의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네네. 한 뭉탱이로 이렇게 묶어가는 건지. 뭘 하든 예. 그 이용하는 행태 자체가 예. 그러니까 병적인 세 가지 패턴에 해당이 되면 네. 사실은 진단을 붙일 수 있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정신 그 건강 문제를 질병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 경험이 많은 훈련된 의사가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고 유의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사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네. 운동 중독에 네네. 계신 분들도 있고, 아, 그것도 예, 뭐 붙일 수 쇼핑 있죠. 중독에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제 다른 다만- 행위 중에 네.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얘는 좀 게임을 너무 자주 그렇죠,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질병으로 그렇죠. 관리가- 그게 제일 공교롭게도 네. 그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근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이 첫 타자로 이제 그 행위 중독의 도박 다음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게 제가 생각해서는 게임만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네. 나름 뭐 쇼핑 중독이다 이런 네네. 거는 이 사람의 쇼핑을 진짜 얼마큼 자주 했는지 뭐 이런 거 신용카드 그리고- 있죠. 신용카드로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 중인 질환이 네. 소위 컴펄시브 바잉, 그러니까 강박적 그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에서는 왜 그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진짜로 그것을 그 치료받는 클리닉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 중독. 그래서 과도한 성적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 반성하세요, 다들. 타이거 우주. 그래서 그것도 병이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 병이 그것들이 되는군요. 근데 연구는 스트레스 사실은 해소에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해서 재밌고 좋은 것들은 다 중독이 될 수 근데 있는 지금 그런 이은 것들을 교수 말씀하신 대로 네. 행위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네네. 선에서 딱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보다 네. 한 발 더 나가서 네. 거기 그것 때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네. 영이 되지 못하는 단계로 갔을 네. 때 네. 그걸 전문가 입장에서 잘 훈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흔히들 이제 요예에 나왔을 때 인터넷에 제일 많이 보는 뭐냐면 게임 그 의존증 체크리스트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체크리스트 보면 야 이거 정말 어이없다. 뭐 체크리스트 몇 개 갖다 놓고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몇 개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게임 의존증입니까? 이런 것들 소위 돌아다니는데 말하는 자가진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5시간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는 큰 그 지장 없지만 결국 의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정한 선생님은 게임을 5시간 매일 해가지고 의대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가 인생이 확 폈고 나만 또 재수하고 뭐 해야 된다면 이게 그럼 저는 이제 중독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핀 거 맞으세요? 실제로 5시간 정도 게임해가지고 제가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어떤 그 후배 의사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딱 3%가 국가 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0개월 정도 그 총 쏘는 게임 중에 스페셜 뭐 포 어쩌고 네,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이걸 저- 너무 많이 한 거야, 너무. 제가 네오지 있을 때 네. 네. 장관님이시구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예, 서비스했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길드 마스터해서 북일마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훌륭하시군요.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 3% 떨어지는 면허 시험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97%인데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다시 공부하면서 그럼 그 게임을 접었느냐?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열심히 또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5,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야, 내가 게임이 참 즐겁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게임에 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의대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갈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는데, 근데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잠깐만 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서 다행히 지금 훌륭한 전문의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프로 게이머, 그렇죠. 네. 이분들도 막 하루 종일 게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도 분명히 중독자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VS 만만태님 이게 감사합니다. 기준, 네네. 중독의 기준이 사실 되게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중독이 중독자냐 이게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에 뭐가 어색하고 뭐 이런 걸로 중독이라고 매기기엔 너무 좀 상대적인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네. 진단 기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인 분들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냐를 토론을 한 것 자체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좀 믿어야죠. 그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개념에 근거해서 지들을 도출해서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정말로 게임 좀 많이 한다고 무슨 들고 다니면서 누구 잡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좁히면 이번에 저도 이 토론 때문에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차피 그 WHO에서 네. 이 갬블링하고 이제 게임을 네. 디스오더를 이제 두 가지 네. 게임은 온라인에 네, 의한 거, 온라인, 오프라인에 네. 의한 거, 또 특정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WHO가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지. 국제적인 네.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슈가 생겨서 이제 이게 네. 이슈가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도 네. 생기고 한편에서는 또 산업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마지막 아까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마찬가지야. 디소다나 중독이나 그게 그거지.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말로만 순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행태는 똑같은 건데 그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다른 중독인 거, 예를 들면 갬블링이나 뭐 담배 알코올 이런 거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자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어느 걸 넘으면 이게 장애고 디소다고 그 이전까지는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그 물질적인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접근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초창기부터 나이로 제한하든 장소로 제한하든 이렇게 쭉 진행된다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엔트리를 제한하게 돼 있단 말이야. 모든 거는. 네. 근데 이거는 그럼 엔트리를 이것도 제한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게임이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냐 해야 되는 건데 이만큼은 장애가 아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장애다 이제 이런 게 다른 거하고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박장 같으면 여기 장소로 여기 들어가지 마라 이러고 술 같으면 몇 살 이하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잖아요. 아예 접근을 한 거를 못하게 하는데 이 게임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해 다. 그렇죠. 그게 다른 것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우려가 되는 거지. 여기가 장애의 엔드 포인트인데 그러면 쭉 하는 거는 괜찮고 아까 5시간 뭐 하고 괜찮고 거기에서 아주 인생 망한 사람은 이게 장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물질 의존이나 갬블링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접근성이나 총량을 제한하는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회문화적 맥락이 좀 달라요. 중독이 된 사람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 중독이 되는 경로라든지 사회문화적 경로가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나 인위적으로 총량이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그거를 법적으로 저도 규제하는 굉장히 거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아니, 사실 그러니까- 가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려가 생긴다는 거지. 예를 그러니까 들면 너무나 쉽게 규제를 위해서 무슨 뭐 그러니까. 셧다운제라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규제로 이걸 통제하고자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는 셧다운제는 찬성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셧다운제도 찬성하죠. 셧다운제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한 건 맞는데 네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협의해서 상의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강제적인 무슨 법률로 꽝꽝꽝해서 문 닫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교육의 카테고리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정한 선생님은 셧다운은 일단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데 이게 중독이란 말이 생기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히 그런 데서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그래서 파고들고 끊임없이 그쪽에 게임하다 보니 이제 일상생활에서 거의 해체되는 그런 수준까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로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게임을 즐겨서 게임의 즐거움을 얻는데 네네. 그 게임의 즐거움을 얻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너는 게임을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행위야 그러고 그 게임의 접근성을 무조건 막아버리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됐고요. 네가 그 게임을 좋아하더라도 그 게임을 즐기면서 적절하게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에 도와줘가는 과정이 그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두 아이한테 그런 식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게임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아빠. 정한 지금 선생님 이제 너무 좋은 질문이 아빠예요. 나오는데요. 네. 게임 중독의 기준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것과 예. 이 스트레스 푸는 것도 질병인가 게임의 질병인 건 맞네요. 진짜 이런 기준이 분명히 명확한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질병 기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냥 많이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몰입 이용자 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하이 인게이지먼트 유저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과몰입. 정말 과몰입. 과몰입자라고 하는 뭐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이 하지만 예컨대 주말에 우리도 막 빈지 하잖아요. 막 12시간, 20시간 주말에 게임하고 다시 다음날 출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뭐 놀이가 예컨대 하루에 5시간 나는 게임을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다른 생활에서 그냥 내가 취미 활동들 그게 우선일 뿐이지 다른 활동들을 다 한다면 이런 사람들 명백히 게임이라고 사용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세 가지. 일단 조절불능. 조절불능이란 말은 예.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이 제사 지내다 말고 갑자기 게임을 하러 간 거예요, 얘가요. 뭐 하다가? 제사 지내다 말고 차례 지내다 말고 갑자기 게임을 하러 갔더라고요. 제사 지내다 제사는 재미가 없잖아. 제사 아버지만 됐으면 근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아마 제사상의 게임기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춰지 못하는 이런 조절불능하고 다음에 우선시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패턴을 1년 이상 지속을 하면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 부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을 1년 이상 지속을 하면 사실은 누구도 자기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세 가지 플러스 일상생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에 해당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1년간을 네네.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반면에 네. 당장은 이게 WHO에서 ICD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 KCD를 등재를 하냐 마냐 지금 KCD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이슈는 이거를 KCD에서 할 거냐 안 할 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럴 거고 예를 들면 저는 상당히 좀 늦춰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네. 상당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많은 우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 근데 우려도 있고 질병의 기준이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조절불능, 먹고 자고보다 더 우선시하고 지속성, 부정성 스스로 조절 못한 이 세 가지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그게 바로 질병의 코드의 기준인데 이거 기준을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컨티뉴이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딴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우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 우려도 있고 부모들은 예를 들면 못하게 한다 했는데 나는 예를 들면 자의성 같은 경우 의사를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 어느 지자체장 마냥 정신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디파인되면
뭐 그런 경우 안 생기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예를 들면 병원으로 가라 예를 들면 뭐 이런 등등의 우려도 편견 조장적 발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견이 아니라 그거는 저 일종의 우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아니 네.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하여튼 그런 우려들을 네. 잠재우고 왜냐면 그렇죠. 나는 좀 이게 예를 들면 그 왜 이게 질병이면 한국의 정신의학계나 이런 데서 그 왜 WHO보다 먼저 하진 않았어 예를 들면 그렇죠. 왜 지금 와서 WHO가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나는 좀 약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댓글 질문 중에 게임 IT 산업계의 우려 얘기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많은 질문들이 이게 혹시 정신과 의사들의 그 시장 확대 음모가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 돈 잘 버는데 왜 아니면 나는 산업계에서도 이거 IT 산업이 이거 예를 들면 게임 산업이 한 5조 되는데 이거 데미지 받아서 국가에서도 나와서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IT 산업, IT 인더스트리 있지만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5조가 되든 10조가 되든 나하고 관계없어. 내 아이가 더 중요하지. 그게 10조가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반박 논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산업도 그렇게 어프로치하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2, 3년 이상 여유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WHO에서 2022년 1월부터 네.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 반, 2년이 남은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통계청은 5년에 한 번 정기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희는 2026년이나 돼야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KCD 쪽의 도입 여부가 정해질 거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002년부터 그럼 그 2005년 사이에는 게임 언제든 발전을 할 수 엄청 빨리 있는데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아니 게임의 발달보다도 사실은 아까 그런 우려를 잠재우는 네네. 그 노력이 있어야 네. 되는 거지. 근데 그 우려는 제가 볼 때 문체부에서 잠재우셔야 돼요. 무책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일 문제는 각 부처가 각자 일을 하면 되는데 문체부가 규제 권한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것도 네. 아까 청와대까지도 지금 이게 관여를 했더라고요. e스포츠 네. 협회 뭐 이런 네, 행사에 네, 와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우려를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뉴스를 보니까 네. 그것도 뭐 적절하지 않지. 예를 들면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기업 보고 해라 뭐 아니면 인더스트리가 해결하라 이런 어프로치는 사실 맞는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그 인더스트리에서 돈을 얼마 좀 내라든지. 아니 세금 냈으면 세금 갖고 나라에서 뭔가 조치를 하면 되는데 문제 생기면 이건 갬블링 하는 가운데에서 돈 내라든지. 문제 생기는 데마다 다 뭐 그 인더스트리 보고 하라는 거는 사실은 후진적이에요. 왜냐면 그 인더스트리는 그 인더스트리 발전에 의해서 세금을 냈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가 그 국가에서 해야 세금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뭐 생기면 전부 다 기업 보고 뭘 하라고 그래. 문체부에서 게임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사실은 문체부가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체부에서 실제로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 과몰입 힐링 치유 문체부 의무로 돼 있어요. 얼마 쓰는지 아세요? 얼마 씁니까? 20억 정도 쓰지 않나 20억 싶어요. 이요? 돈도 아니네. 근데 물론 콘텐츠 진흥원 운영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100원 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과도하게 게임의 이미지 개선하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는 예산이 진짜 얼마 안 돼요. 하여간 김 대표님 댓글 칭찬이 뭐 잘생기셨다 첫째, 두 번째는 정리왕이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정부의 기능하고 예를 들면 민의 기능하고 해서 민간도 이제 이렇게 산업이 쭉 나눠져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하면 전부 다 그 당사자들 보고 뭔가를 하라고 그러거든.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게 귀양돼야 된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업의 책임도 기업에서 세금 냈으면 그 세금 그럼요. 갖고 다 네.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걸 놔두고 또 자꾸 그래서 이제 준조세라는 말이 네, 나오고 그게 너무나 자의적인. 나는 여기에서 지금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의 자의성, 아니면 정부 기관의 자의성 이런 걸 없애줘야지. 된다는 거지. 사실은 아까 저 의사를 믿어야 된다. 당연히 믿어야죠. 믿지. 예, 근데 적어도 진단에서는 자의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의사의 자존심이고 아, 그렇죠. 의료 시스템의 건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신뢰가 없으면 의사의 자의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질병을 붙이지? 이래버리면 저는 의사의 자의성은 저거 하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게 자의성이에요. 의사하고 환자 사이의 그 외적인 자의성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나라 도박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세요? 도박이다 아니다를 뭘로 판단해요? 우리 고스톱 쳤어. 진단 기준. 법적으로는 판돈 아닌가요? 그게 그게 굉장히 법적으로는 판돈이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그런 게 진짜 자의적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전문적인 의사하고 환자 사이에서는 자의성을 인정하더라도 될 수가 있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게 지금 도박 중독도 분명히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근데요.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김 대표님께 제가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소주를 3병 먹으면 중독인가요? 2병 먹으면 중독인가요? 아니 이제 도박이 좀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진단 도박이 기준이 다 뭐냐면 있어요. 도박도요. 도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를 그 개인의 수입하고 재산 정도에 따라서 도박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검찰에서. 판사들이 그러죠. 검찰에서 검찰이 그래요. 그건 도박이라는 게 범죄니까. 네네. 근데 이제 도박이라는 걸 이제 고스톱 치다가 잡혀가잖아요. 진단할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할 때는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자의적이라는 건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자의성은 그건 자의성이 아니야. 사실은 전문적인 판단이지. 그게 자의적이 아닌 거지. 문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아까 제가 어느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자의적인 거잖아요. 이게 잘못 작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게 그렇죠. 예, 그런 이게 카테고리로 딱 바뀌어버리면 이게 질병이다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만 질병인데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걱정이 되는 학부모들이 별로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는다든지. 오히려 진단 기준이 생김으로써 그런 자의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걱정되는 게 서로 잘 그리고 또 모르는 사회 문화적으로 아까 저기 뭐야 이 서구하고 다른 게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수용하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거기는 미리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권장하고 예. 하는 사회인데 네. 우리는 야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 이렇게 딱 해서 뭔가의 네. 무슨 정보를 보호한다고 다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편견도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보기엔 그건 뭐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거라서 근데 그거를 조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번에. 애들을 다 잠재적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막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 좀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오거지 환자를 만들면 어떡하나. 특히 사실은 뭐 예, 우리 같은 사회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마치 자칫 주홍 글씨로 네. 작용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는가 이게 이런 우려가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 양쪽이 다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과 의사들의 집단의 무슨 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라이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산업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나는 동의하지 네. 않아요. 그 두 개 다 동의하지 제가 볼 않고. 땐 한 2, 3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업계나 의료계 같이 만나가지고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런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예. 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 토론 끝났네 그럼. 저한테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게임을 직접 해보셨고 하루에 5시간이면 정말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거 하다 보면 게임에서 이건 해도 너무했다.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든다라든지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라든지 뭐 그런 좀 치사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자녀가 자기 통제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달린 거거든요. 네. 아이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자기 통제력이 매우 떨어진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접하는 아이들이 그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있을 때 게임을 접하는데 게임에서 그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 요소를 많이 심어놔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라고 저희 조사를 최근 조사한 거 보니까 중고생 66만 40명을 조사해 보니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인터넷 의존이 더 많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리고 무려 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뭐 2점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나이대가 아무래도 중학 갈수록 어릴수록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꼭 게임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놓은 툴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간대에 접하면 아이템을 더 많이 주고 요 시간대에 딱 접하면 해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도 1, 2, 3, 4, 5 쭉 가면 좋은데 하루라도 출석을 안 하면 초기화 시켜버려요. 정말 초기화 시켰을 때 그때 저희 접하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예? 그런데 저도 그런데 하물며 제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나 이거 꼭 해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제사는 아니 뭐 제사든 뭐 예.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예, 게임이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감을 어떤 걸 얻었을 때 내가 일정 단계에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또 높게 가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 한번 그럼 게임 게임 개발자한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좀 없애면 안 됩니까? 네, 공공의 적으로 갑자기 원래 이제 게임을 정의를 할 때 그 게임 코어적인 걸 하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싸고 있는 그 비즈니스 BM을 하나를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비즈니스라는구나.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는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게 뭐 슈팅 게임이든 축구 게임이든 레이싱 게임이든 MMORPG 게임이든 게임 자체가 재밌어야 된다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행동 장애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교묘하게 게임 회사들이 그 시간대에 유저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비즈니스 설계를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그 아이템 3개를 모아야 레벨이 올라가는 걸 만든다. 그러면 특정 3개 중에 하나를 조금 그 드랍률을 조금 낮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한 판을 하더라도 A, B는 나오지만 C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 판을 더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희 뭐 뽑기 할 때 보면 꼭 3번은 안 나와요. 1, 2번. 근데 스티커 그거는 붙이는 자기 거. 통제력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네. 내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노가다를 우리 네. 흔히 노가다라 그러는데 노가다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력이니까. 그런 단순 노가다는 노력이고 네.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은요. 맞아요. 저한테 기쁨을 줘요. 네, 근데 성취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성취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게끔 BM 설계를 해놔요. 근데 그 왜냐면 게임은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공부를 하는 거는 1년 동안 해서 시험을 봐야 그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게 게임은 한 판을 하면 그 성취감이 와요. 2판을 하면 그러니까 횟수를 짧게 하면서 여러 번의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교묘하게 이제 게임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드랍률이라든지 아니면 재접할 때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 레벨 디자인을 그렇게 네. 해놓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레벨 디자인을 해놓고 자기 통제력을 조금 벗어나는 그 정도의 현질을 유도하는 시스템들을 조금 그러니까요. 요소 이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판 더 해서 노가다로 할 거냐 아니면 돈을 써서 즐겁게 할 거냐에 대한 선택 기준을 주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그 중독성을 조장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서 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레벨에 따라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충동 조절력이 네. 떨어지니까 아이들 게임에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넣지 말자 이런 기준을 네, 만드는 그래서 것도 이제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나온 게 자체가 가차라고 맞아요. 뽑기에 가차. 대한 확률을 공개를 하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네. 굉장히 잘하는. 네, 잘하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100판을 돌려도 못 뽑아. 100판을 돌려도 못 뽑는 아이템이야라는 걸 알게 되면 네, 네. 자기 스스로 이거를 그럼요. 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임 업계는 그것도 뽑는 맛인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좀 힘들죠. 그래도 확률이 공개되는 게 훨씬 더 기분 네. 좋습니다. 0.01%를 네. 알고 뽑는 거랑 네.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 하고 계속 투자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로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로또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사실 그게 당첨될 때 그런 그 부분도 희열감을 게임 회사의 사회적 책임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그러니까 거고 굳이 돈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책임성이 바로 중독성의 그렇죠. 요소 네, 중에서 네. 아이들한테 네. 꼭 이게 파고드는, 그렇죠. 꼭 휘어드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막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저도 이제 게임 개발자 출신이고 게임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하고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게임 쪽에 이제 있었는데 교육 쪽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교육 쪽에 있으면서
아이들한 부모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게임을 도대체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면 제일 많이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세요. 게임을 같이 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하면 MMORPG라는 게 다중 접속이잖아요. 그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갈 때 엄마랑 같이 잡으러 가든가 아빠를 같이 잡으러 가게 되면 애가 아빠가 답답해서 아빠랑 게임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빠는 게임하자고 달라들어도 애가 아빠랑은 레벨이 안 맞아. 그래서 아빠랑 이 게임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게임을 접게 되는. 지금 제 손자한테 제가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친구를 찾게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찾게 되는데 근데 아빠랑 친구가 맺어 있기 때문에 접속을 안 뜨잖아요. 계속 옆에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많은 부모의 마음. 이거 우리 우리 병원장님의 아픈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역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장성해서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막 급히 찾았어요, 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게임이 떠 있어요. 네. 아주 상당히 유명한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네. 거기에 아주 베스트 랭킹에 10위에 들었다.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게임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기 랭킹에 들어갔을까 싶어서 그럼 순간 박수를 제가 박수를 안 치고 박수를 안 치고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그래서 아들한테 좀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장성한 다음에도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네. 때만 되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사과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게임을 하지 않지만 이제 중독은 아니지만 중독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중독적. 이게 살면서 중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바둑 음악 요새 오라프로에 저 음악 밴드 하는 그 컴피티션 하는 그 프로가 네, 슈퍼밴드.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나오는 음악 하는 친구들도 나는 음악에 중독되지 않고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없는 친구들이야. 네. 학교 교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음악을 네. 벌써 뭐 10대 말, 뭐 20대 네, 네. 초반에 아주 경지에 올라간 친구들인데 네, 네. 그 중독적이야. 음악 내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중독을 판단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걔들은. 네. 시간도 조절 불가하고 뭐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도 장애가 있고 세 번째는 12개월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뭐 공부는 이미 다 때려쳤고 내가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 보면 얘도 중퇴 중퇴 안 하는 애가 없어. 근데 그게 꼭 나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세상이 전부 다 분기화돼서 뭐 한가에 지금 슈퍼급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저는 중독적이다 하는 거는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정도 하면 그것도 다른 데서도 그 능력을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이 박사님 자제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카테고리. 어렸을 때는 이런 중독적인 거 있어도 그게 다른 거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중독적이라고 말할 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중독적이에는 사실 우리가 뭐 게임에 중독됐다라고 말할 때 중독하고 솔직히 다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서 하지만 그 좋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여기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서 뭔가 새로운 계속 뭔가 디벨롭을 하는 그 좋음하고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뭐에 꽂혀 있는 것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거하고는 같은 중독이어서 저는 비슷해요. 좀 제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 바둑에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릴 때 이게 없었는데 사실은 거의 정신병 걸린 거랑 비슷해. 이게 밤에 누워있으면 이게 몽롱해하고 막 돌아다니고 판이 막 돌아다니고 게임에 대한 환상 갖고 있는 거하고 저는 뭐 바둑도 미치지 않으면 네. 미치다 그래서 미안하네. 아니 뭐 그 매드 앱 바둑이잖아요. 매드. 그게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는 성적도 거의 꽁찌야.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책도 미친 있잖아요. 거지 거의. 근데 그게 나쁘냐? 그거 거치면. 근데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 다 경험이 있는 점마다 포커 게임 같은 거 며칠씩 집에도 안 가고 그거 미친 사람이지 거의. 일상생활도 안 돼. 네. 거의 와이프한테 이혼 당할 뻔한 정도의. 근데 그런 집중력이 있는 게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게임도 지금 모르지만 게임이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자꾸 진화되는 게 네트워크와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통신회사에 있었지만
이게 네트워크의 진화하고 이 게임의 진화가 연속돼 있어요. 그래서 통신회사들이 e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통신의 그 속성이 발달함으로써 이게 네. 같이 서포트 되는 근데 거예요. 김 대표님 이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전에 우리 한번 얘기할 때 우리나라 5G 처음 개통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네트워크 고속도로는 전 세계로 최고의 수준인데 그 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 이 운송수단의 퀄리티를 보면 다양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오락기능만 너무 과도하게 발달한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게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게임 업계나 정부에서조차 나서가지고 막 게임 업계 프렌들리한 이런 멘션을 계속 날리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IT 업계나 뭐 이런 데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게임하고 왜 이 네트워크가 연속이 맞냐면 저 초기에는 저 유선 인터넷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로 가잖아요. 이제 전에는 지금 모바일에서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4G나 5G 발달되면 왜냐면 이게 전송 게임이라고 하는 이것 속성이 전송 양은 많지 않아요. 비디오 같이. 네. 동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저거는 특성이 뭐냐면 레이턴시라고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총 쏘면 빨리 이렇게 쓰러진 게 나와야 되지. 네. 쏘았는데 한참 있다 딩 하고 쓰러지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게 조금 구현 설명해 드리면 레이턴시가 FPS 게임, 그러니까 게임마다의 레이턴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임들이 FPS 게임, 그러니까 총싸움 게임들은 내가 총을 쏘고 상대방이 내가 쏜 총알에 맞았다라고 나오는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아야 되고요. 거의 그다음에 리얼타임. 이제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생각해보면 내가 움직이는 좌표를 같이 모여있는 40명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똑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똑같이 타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레이턴시는 이제 좀 통신에서 굉장히 빨라야 이제 되는 그 네. 게임을 이렇게 끌고 들어온 이유는 아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통신의 속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가 뭘로 판단하냐면 통신의 어떤 레이턴시가 짧을수록 좋은 통신이거든 기술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은 돈뿐만 아니라 저 통신이라고 하는 인프라의 특성을 규정하는 네. 일종의 테스트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게 수용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신사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e스포츠단도 그래서 운영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인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의 그 어플리케이션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5G를 선전하면서 비디오를 몇 초 동안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걸 갖고 선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 거의 IT 굉장히 이 아까 잠깐만, 이 교수님 네, 말씀하신 진짜 거대로 궁금한 게 김홍민 대표님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성취가 뭐 성취를 위해서 몰입해가지고 가몰입해서 게임 하루 종일 하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냥 야 너 앞으로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같이 하라고 그런 논리로 하면 같이 뭐. 그 보니까 근데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부모 입장에서 언제 지 유명한 페이커 여러분이 이상혁 참석하셔서 잠깐 제가 까치물 사랑꾼님, 네. 그다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문님 반갑습니다. 모쪼라구예님 아우,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시네. 많이 들어오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오님이 또 이런 질문 하셨네요. 네. 바다 쓰레기 건지기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아주 건전하십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재밌는 게 게임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게임들이 요즘은 실생활 쪽으로 이제 발달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의 ICT랑 결합이 돼서요. 요새 이제 내가 게임을 하는 실제로 무를 기르는 혹은 내가 게임 속에서 배추를 기르는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데이터가 그 비닐하우스 같은 시스템 안에서 얘네들이 네. 실제로 이제 기르는 이런 시스템들도 이제 생겨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게임 속에서는 이제 내가 했으니까 이제 작물이 다 자라면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배를 요청을 하면 그게 이제 실제로 배달이 오거나 뭐 이런 쪽으로 ICT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을 하는
거에 게임에 대한 속성을 같이 그러니까요. 넣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굉장히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게임화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ADHD도 이렇게 그럼요. 치료할 수 뭐 있는 치매도 그런 그렇고 게임도 인지기능도 있고 그렇고. 치매를 예방하는 네. 게임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가 게임 자체가 가지는 순기능이나 이런 게 어떤 이 논란의 대상은 아닌데 그게 막 네. 섞이면서 지금 맞아요. 게임에 대한 그렇죠. 호불호를 마치 토론하는 것처럼 되는 그러니까 아까 거죠. 기봉리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아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확 과몰입하는 그 과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네, 네. 그런데 그 과몰입하는 아이가 내가 다른 목적이 아닌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한 회피 목적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난 지금 모든 거 다 믿고 그냥 이것만 하고 싶어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진행되는 그러한 과몰입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과몰입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성취감을 얻어내는 과몰입하고는 네, 조금 다른 분리되어야 근데 돼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건 전문가의 입장을 전문가의 얘기하죠. 입장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외래 보긴 보는데 게임을 줄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예 처음 서너 번 만날 때까지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안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건 좋아서 거기에 빠져있는 애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저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게임만 즐기던 아이가 게임도 즐기면서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기쁨의 자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사실은 적절한데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거는 사회도 도와줘야 되고 부모도 돕고 친구도 돕고 의사도 돕고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 굳이 정신과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렇죠. 뭐 지금도 이런 보면은 주변에서 도와 그럼요. 상담 받을 네.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상담기관이나 이런 거에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뭐 교육상담, 심리상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너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거 플러스 의료기관 치료도 같이 받으면 그만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네. 과몰입한 아이가 있을 때 부모가 아이와 그렇죠. 대화를 네. 통해서 같이 이 해라. 과몰입의 같이 해라. 원인이 뭔지를 네, 맞아요. 조금 느껴보면 네, 좋고요. 네, 네. 아 이것이 아이가 생산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몰입이라 그러면 그런 부모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그렇죠. 있는 네, 네. 그런 정도의 그런 이 스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센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치료 네, 목적으로 네, 전환해 네. 들어가는데 네, 네. 그런 포커스가 좀 중요한 네, 네. 그런 그런 타이밍이- 부분들을 같이 연구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는데 시발점이 네. 결국은 이러한 그렇죠. 게임 의존성 또는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질병화 코드가 잡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발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의료계는. 네, 네.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망가뜨리고 폐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완전히 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 근데 저는 아까 저기 마지막에 국제기구에서 정한 거하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혜님이 동맹이 됐대.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국제기구가 정했다고 각 나라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네, 그래서 기후 보통 환경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영어로 바꾸고 이런 거를요. 국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통계청에서 그 전문가 섭외해가지고 어떻게 번역할 건지 어떻게 기준 만들 건지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게 아니 돼 번역의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우선 뭐 레벨에 대한 것도 다 기후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게 지향해야 될 탑 네. 레벨의 뭔가를 정했다면 각 나라는 각 나라별로 환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더스트리 환경도 있고 문화적인 환경도 있고 등등등 해서 자기 나라 거는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첫째는 여기서 정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비약적이다는 생각이 비약은 아닌데 그건 비약은 아닌데 가다들의 준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두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없으면 진료를 못하냐 하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왜 코드 근데 이제 코드가 우리나라만 코드가 달라지겠죠. 보험 네, 혜택을 네. 받을 수 네. 있잖아요. 코드가 네. 있으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예를 들면 어차피 무슨 코드든지 잡아 넣어요. 여기 네. 저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코드로 치료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만 여전히 야 한국은 게임 업계 너무 세고 문화적으로 게임 너무 프렌들리해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른 코드로 하고 있어. 그럼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나는 저는 그게 네. 이제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하여튼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정신질환에 대한 문화적인 거가 아직 갭이 상당히 있다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는 갭이 정신과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견의 문제고 이게 우울증도조차도 저도 있지만 아까 호혜님이 정신과 기록에 남기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일반인들 그런 걱정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ADH만 예를 들어봐도요.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엄마들이 더 열심히 조기에 치료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아지는 거죠. 네, 치료가 방치돼서 나중에 부작용이 정말 크거든요. 정신과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남죠. 근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직할 때 의무 기록 끊어오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이려면 네. 뭐 통계적으로나 뭐나 이게 진짜 국가가 굉장히 트리트를 해야 될 정도의 뭔가 통계든 뭐든 있어야 돼. 예를 네. 들면 지금 몇 사람이 얘기해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콱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는 난리라도 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인더스트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다른 나라는 뭐 문화부 같은 데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없는 나라도 태반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저는 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아까 준비 기간이 몇 년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제가 보면은 상당히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우려가 잠재워질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사실 유튜브를 제가 해보면 알지만 이제 이 게이머들이 구독자가 뭐 몇백만 명 되고 그죠. 네. 이런 그만큼 그 게임에 대한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죠. 나라에 비해서 정말 재밌거든요. 네. 잘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아까 문제점, 아까 게임 내에서도 막 중독성을 가속화시키는 그 어쩔 수 없이 게임 개발자 직접 얘기했듯이 그런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담배도 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어른 성인들한테. 스티브 고님 반갑습니다. 게임도 충분히 그런 것을 게임 설명서에 아예 그런 걸 집어넣던데. 그런 아니, 얘기도 그런 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워닝 라벨 이거는 같은 뭐 거. 질병 코드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게임이 예를 들면 교육적으로나 뭐나 해서 예를 들면 담배값에다 그려 넣는 것 마냥 첫 화면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자, 그럼 이해보세요. 그 WHO만에 등록이 된 이 질병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안 받겠다는 나라도 많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요.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요. 진단 지침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이렇게 진단 기준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라마다 그 나라 사정에 맞춰서 뭐 2년, 3년 우리는 지금 ICD-10을 이제 내년에 10을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하지만 뭐 내용을 바꾸거나 이건 우리나라랑 안 맞으니까 하나 빼 이런 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한국형 코드로 새로 넣긴 해요. 그런데 이제 WHO 전 세계에서 같이 쓰는 거를 우리나라랑 바꾼다. 그러면 이제 통계가 안 모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겠는데 네. 얼만큼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네. 지연되냐. 그러니까 네, 아까 네. 그 사이에 네. 그런 저 앞으로의 토론 네. 이게 해야 된다면 네. 그런 걸 잠재우거나 네. 서로 양쪽에 그런 걸 잠재우는 그런 근데 활동들이 이렇게 자꾸 소모적 공방을 이게 틀렸다 하면 안 된다라고 공방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개로 넘어가지 못해요. 나는 오늘 이해국 교수님하고 싸우려고 왔는데 싸우지 말자 이러니까 제가 돌직구 질문, 이국 교수님한테 한번 돌직구 질문을 내가 하려고. 안 되시네. 내가 공부 엄청 해갖고 왔어요. 과연 치료약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아, 진짜 약이 있나요, 근데? 네, 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별풍선 있긴. 예. 네. 드디어 별풍선 나왔습니다.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호혜님. 예. 제가 막 대답을 아, 못하고 감사합니다. 오예서 만만드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박도 아직 치료약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행위 중독은 아직 치료약이 나와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공존 장애가 워낙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ADHD나 우울증 공존 장애가 많아서
와우, 일반적으로 이제 고맙습니다. 공존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긴 하지만 와. 공존장애를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것 예, 자체가 최고입니다. 어. 물어보셔놓고도 집에 야, 집중하게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막 갑자기 기분이 막 터져가지고. 그래서 집중해야 사실은 됩니다. 아직까지 그 행위 중독 자체를 감소시키는 약물 치료는 없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약물이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도 사실은 아직은 많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심한 아이들이 공존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존장애 치료하는 부분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소위 상담 치료라고 하잖아요. 동기 강화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을 뭐 입원이든 외래든 집중적으로 하고 좀 백두산님 좋아지면 이제 고맙습니다.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게 치료 보세요. 효과는 이 뉴스 하나 본 건데 이게 서울에 입학한 것보다 프로 게이머 되는 게 더 어렵다 이러 나왔어요. 페이커.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페이커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한 무조건 얘기가 이렇게 하면 다섯 안 가지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예. 게임 많이 한다고 게이머 되는 거 아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일상생활 안 되면 백두산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백두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독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래서 이 친구 진짜 그리고 훌륭한 게이머도 이렇게 이게 또 보면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이게 수익이 한 몇 사람 집중되는 거 많은 게이머들은 진짜 좀 이렇게 수익이 거의 없는 반면에 네. 집중되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프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스포츠가 대부분 다 프로 선수들은 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받지만 네. 사실 아마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조금 낮잖아요. 네. 사실 프로 게이머라고 하는 그 직업군도 사실 소수의 잘하는 네. 프로들이 하는 경기이기 일종의 때문에 엘리트죠. 엘리트의 네. 그분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해서 그렇게 보는 가면은 거고요. 네. 저기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가야 돼. 네. 비즈니스에도 저기 빌 게이츠 마냥 버는 사람 있고 월급쟁이 평생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이호준 네. CTO에게 여쭤보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고 그런 걸 좀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질이 있는지. 예, 운동- 너가 진짜 운동선수 마냥 뭐가 게이머의 있어야지. 소질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보통 보면 야구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공이 날라오는 거를 반응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 임요한이라고 하는 선수는 임요한. 최초의 그 스타크래프트가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임요한은 CRT 모니터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LCD 모니터가 잔상이 남아서 너무 빠르게 이게 자기가 화면을 전환하다 보니까 마린이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게 두 마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고. 잔상이 남은 거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 초기에 LCD 모니터가 좋지 않을 때 고맙습니다. CRT를 들고 갔거든요. 와. 그런 것처럼 계속 별론지 너무 많이 맞아요. 많이 한다고 이게 많이 하거나 한다고 자기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백두산님 있지만 또- 진짜 또- 이게 와. 다른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진짜 자녀들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지역 대회 같은 데 한번 참여를 시켜보고 너가 거기에서 1등을 해서 전국 대회까지 한번 나가는 거를 한번 해봐라. 나 1등 하려고 밤새 하는 거야. 아니 모든 게 다. 근데 그렇죠, 다. 어느 순간 되면 막혀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게임으로 전향해야 되나? 뭐 역효과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거는 저는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의 프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려면 사실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분석을 분석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지만 너가 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A4 용지 한 장에 써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시킨 거나 선생님이 한 숙제를 되게 난감해요. 그 정한 교수님 아드님한테도 내가 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게임을 하다가 내가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A4 용지에다 다 써봐 그러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 재밌다. 끝. 몰라요. 끝. 재밌다 이게. 확실하네. 그래서 야 재밌는 거는 재밌으니까 게임이지 재미가 없으면 수업이야. 학교 수업이야. 정한선 네. 아들내미가 다 그렇게 예, 됐죠. 뭐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냐면 이게 그거를 중요한 얘기예요. 알아야 네, 네. 내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왜 재밌는지 내가 왜 이걸 맞아요.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걸 디테일하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픽셀 하나까지 분석해서 얘가 미네랄 사이에 SCV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위 말하는 비비기를 통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게임을 찾아내는 좋아하는 네. 건요. 게임을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저는요, 총 쏘는 게임은 무조건 못합니다. 어느 단계로 올라가면 그 단계 이상 못 올라가기 못 때문에 올라가. 정말 괜히 참여하면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은 정말 집중 포화 받아갖고 일찍 사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임을 못하고요. 저는 전략 게임은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에요. 또 MMORPG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체로 보스 레이드를 했을 때 직업군을 어떻게 배치하고 여기를 어떻게 공격하고 누구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스킬을 딱 써주고 이거는 전 너무 잘하거든요. 게임 얘기할 때 눈빛이 막. 맞아요. 그래서 길드 발전을 하면서 직업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저희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성향이 좀 달라요.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하는 게임은 되는데 몸으로 많은 거는 안 게임 된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프로가 되려면 사람이 상당히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 밤새서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집중력도 있어야 되지.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지 하는 거지. 아무나 뭐 좋다고 하는 게 그렇죠. 좋다고 하는 게 어딨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재밌는 게 예전 게임이랑 요즘 게임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장르가 있었어요. 장르가 있었고 그 장르에 표준 프레임이 있었는데 요즘은 롤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과 성장 패턴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오는 사람들의 전략과 우리 팀의 전략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저런 해야 이야기를 아들과 아빠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걸 아버지 5시간까지 해야 되잖아요. 5시간. 하루 5시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는 참고로 아들한테 유료 게임이랑 무료 게임의 구분점도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게임들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무료로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좀 들어있는데 유료 게임들은 미리 돈을 내고 사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나 뭐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같은 박스 그런 게임들은 중간에 가차 없잖아요. 네. 가차나 이런 거 요소들이 많이 왜냐면 적거든요. 팔고 나면은 네. 더 비즈니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박이나 뭐 이런 콘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MMORPG 잘 안 합니다. 그거에 막 엄청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모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가급적이면 애들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게임도 있지만 네가 유료로 돈을 줄 테니 살 수 있는 게임들을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찾아봐 이런 식으로도 제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OS 만만사님 감사합니다. 네, 백승사 감사합니다. 좀 더 진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요. 저는 예.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기준이 좀 명쾌하게 좀 어째 학교에서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따라가긴 갈 건데 그럼 국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얼마큼 돼 있냐 하는 거죠. 아까 통계적인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네.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평소에 우리 사회가 자율적인 사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 국민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규제를 하니 뭐 포지티브 규제를 하니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사회로 지향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모든 걸 규정화하는 거를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해요. 네. 예를 들면 규정화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타율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회.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교육할 때도 어쨌든 간에 극복해서라도 자율적으로 그걸 탈피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정상이지. 아까 과몰입해서 뭐 바둑이 됐든 음악이 됐든 젊었을 때 뭐에 한 번 안 빠진 사람이 어디서 다 뭐든지 빠지지만 그거를 완전히 빠져서 그냥 빠진 사람이 있고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은 제대로 되는 거고 거기서 빠져서 인생 베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잘 나가다가 게시판 글에 정부의 규제 중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었어요. 참 그 걱정이에요. 그게 저는 정부 정부가 사회가 그 너무나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래서 지금 말로는 탈규제 뭐 규제를 없애자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게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고쳐져야 될 건데 알게 모르게 모든 분야가 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 이제 걱정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게임 자체를 너무 배관시할 필요도 없고 게임을 보면 그래서 그게 제약할 일은 아니고 다만 아까 얘기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중독됐을 때 어떻게 도와줄 거냐. 예를 들면 금연학교 마냥 담배를 못 피게 하지는 않지만 초기에 이렇게 그런 혐오스러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엔트리를 조금 스스로 통제하게 하고 실제 아주 좀 심해졌을 때는 금연학교 보내가지고 뭘 하듯이 뭐 게임 학교로 하나 만들든지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실효법 연구가 실제로 뭐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관해서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뭐 3박 4일, 2박 3일 네, 있어요. 여가부 캠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양이나 그 퀄리티가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서 보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해서 뭐 사실 지금의 이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심각한 아이들에 대한 옵션 하나 추가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른 시각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술을 예를 들면요. 아이돌 모델을 소주 광고 모델로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그걸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자율 규제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선수협회 뭐 이런 데서 자기네 리그 선수들이 술 광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제 안 해도 그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그게 있거든요. 자율이죠. 그렇죠. 근데 자율이 발달된 자율 규제의 나라지. 조건은 시민들의 의식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버젓이 그런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게임 업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의 권리나 보호자의 본인들의 권리들을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게이머들이, 시민들이, 부모들이 게임 회사를 감시하면서 강력하게 너희들이 자율규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 그림이 저는 사실 아이디어란데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런 데는 환경에 대한 그 액션이 기업이면 기업에서 뭐 하고 돈을 예를 들면 뭐 수익만 따지지 않고 예를 들면 사회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저도 그래서 어디 공공에 가서 강의하거나 하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민의 그게 이제 자율적인 사회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힘든 길이지만 아까 저기 정신질환도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랬지만 이 사회적인 이런 자율성도 저는 같이 가는 게 집단적인 질병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타율적인 규제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사회는 이게 병든 사회지.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전문가들은 실제 당사자들을 교육을 하고 조언을 정보를 주고 실제로 이 자리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학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토론자를 좀 잘 섭외하시죠. 안 그래도 여기가 남탕이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방비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예님 어떠세요? 이제 버리고 가자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아니 아까 김홍민 헤어나지 대표님이 열심히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도움되는 그런 애도 있지만 그럼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허우적거리는 그냥 버리고 가자고 말씀하세요. 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나 예를 들면 질병으로 어려워진 사람이나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 노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치매나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인 안전망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극단적인 질병이 생기거나 뭐 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게 거꾸로 이제 국가의 기능이죠. 예를 들면 앞에 뭐를 통제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놔두고 뒤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이브하는 그런 게 국가의 기능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일반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 개발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는 이런 게 더 치열해지는 그런 걸로 가는 일단 광고 너무 많이 나오죠. 진짜. 일단 게임 산업이 많이 죽었고요.
많이 죽어서 그 대한민국이 뭐 규제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것도 뭐 일부 좀 들어 있기는 하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게임 산업이 빨리 좀 그러니까 좀 축소되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게이머 분들이 게임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의 또 게임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일본에서 성공하는 게임과 한국에서 성공하는 게임과 중국에서 성공하는 게임과 유럽에서 성공하는 다르죠. 게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유럽에 가면 망하는 게임들이 많고요. 반대로 유럽에서 성공했던 게임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마다의 그런 특성적인 게임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게임을 너무 잘해서 실제로 또 모바일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은 3개월 정도 플레이 타임을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오픈을 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소재가 거의 한 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은 네. 더 빨리 개발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의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성이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사회적으로 좀 보면 조금 안 좋은 위치에서 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많이 이제 아웃하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게임 개발자들을 좋은 개발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장 자체에 개발자가 없어요. 시장 생태계 네, 자체가 생태계가 너무 빨리 소비가 되다 보니까 위축되고요. 반대로 그것들이 중국같이 이제 인력풀이 많은 데서는 굉장히 빨리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공급된 부분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조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런 경쟁이 저렇게 치열하면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예.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자체 게임 업계 자체 정화 그런 자율 규제 이런 것은 게임을 상당히 만든 쉽지가 않은 사람들의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오토 사냥을 네. 게임에 도입하면서 게임 스스로 게임 업체가 컨텐츠를 빨리 소비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레벨업 네.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그냥 네. 오토 켜놓고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얘가 레벨업 돼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이제 맞아요. 뭘 켜놓으면요? 자동 그러니까 오토라고 아, 네. 자동 전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게임 만들 때 처음에 오토라는 기능을 넣을 때 세상에. 이걸 넣는 게 게임이냐라는 걸로 내부에서 되게 회의를 많이 했던 거죠. 게임은 손맛이지 하는 맛이 있는데 오토를 돌려놓으면 그냥 비디오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야.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토로 넘어가는 이유가 왜 오토로 넘어갔냐면 PC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큰 화면에서 편한 의자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은 작은 화면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플레이 타임을 길게 가질 수 있게끔 한 게 오토라는 오래 기능을 머물게 하고 오래 머물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가지 특과실이에요. 특과실. 네. 그러면서 컨텐츠 소모량이 굉장히 빨라지고 네. 아.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게임업계 스스로 이제 약간 그러네요. 좀 빠른 그것들을 생태계를 잘 못 만든 것도 있는데요. 뭐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요새는 그 게임 내에서 돌려주는 이런 이벤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려주는. 게임 자체를 플레이를 하면서 제휴를 한 거를 해피빈이나 뭐 이런 걸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왜냐하면 네. 이미지 자체가 원체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은 하는 거죠.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각 업계를 정리하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업계, 상대방 업계에 부탁을 하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 또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의료계나 산업계 예, 한번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죠. 먼저 의료계부터 할까요? 저요. 네. 저는 오늘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옆에 정한 교수님이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오늘 이호준 CTO님하고 김홍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게임 업계가 많이 어렵고 어떤 것들을 걱정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지만 결국 그 사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경청하고 구획이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는
뭐 정신과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뭐 잠재적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은 오늘 이후로는 그냥 많이 안 나오기를 나오겠지만 희망합니다. KCD에 등재되는 건 몇 년도쯤으로 예상하세요? 2022년 이후부터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2025년과 6년에 정기 업데이트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학부모 예, 계신데.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저는 오늘 의사 입장이 학부모 입장인데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 대해서 제 게임을 좋아하는 이제 큰아이와 둘째아이를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요. 어제 저는 아이가 어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해서 모니터링이 됐는데,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3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에 3시간을 게임을 해? 근데 전 그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공부했고, 네가 충분히 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3시간 네가 좋아하는 게임하는 거, 그거 오케이다.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잘하는 아이들한테 자기 통제력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부모가 조금 신경 써야 되고, 게임 업계는 자기 통제력을 충분히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를 게임에 등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자, 그럼 부모님이 그 통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아이들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아이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부모가 반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조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그 타이밍에 부모가 딱 개입을 해서 그래, 네가 스스로 통제하는 데 좀 어려우니 이거는 나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우리가 하도록 우리 한번 상의해보자라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엄마나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거 나쁜 새끼. 딱 이거부터 나와요. 저 스위치 꺼버려요. 비속어는 안 됩니다. 스위치를. 그리고 뺏어버리죠. 네, 그게 안 좋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밍. 그게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저해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저항 교수님의 아드님은 영재 발굴단, SBS의 영재 발굴단에 출연을 될 정도로 영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의료계에서는 이제 저 저항 정도 아버지가 교수님은, 되면 다 영재 아빠로 토합니다. 예. 저 내일부터 게임 같이 해보세요. 저 뭐 마인크래프트도 뭐 둘째랑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같이 해왔고요. 뭐 게임 너무 좋아해서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국 교수님 스윗하다고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원래 스윗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게임 업계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이렇게 조금 몰아놓거나 이렇게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산업군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섰고요. 국제적인 스포츠 계열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 기사에 봤을 때는 게임을 열심히 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뭐 입학 제도도 만들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턴시나 이런 인프라적인 게 굉장히 좋고 게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있는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좀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계에 부탁하실 말씀? 의료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인데요. 일반인들, 저같이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학 용어에서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했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용어들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다, 중독이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의학계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용어들로 좀 쉽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 지점입니다라는 거를 좀 널리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오해를 하거나 특히나 이제 자녀들한테 너는 이 병이야라고 아예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T계를 대표해서 예, 정치적으로 저는 몇 가지 하면 우선 의료계는 지금 이 대표님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태까지 나쁘게 표현한 거는 예를 들면 의학계의 집단 이기주의다 뭐 이렇게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든지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 해소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맞으면. 그렇고, 게임 인더스트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당연히 뭐 하시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게 예를 들면 워게임 같이 이렇게 전투적이거나 전략적이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필요한 것들이 미래를 디자인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업계도 그 게임의 컨텐츠 자체도 그 아까 일본 애들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게임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그 게임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인더스트리하고 결합시키는 뭐 예를 들면 로봇하고 IT를 결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폭을 더 넓힐 수 있지 않는가 이제 IT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학부모들한테는 정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 평소에 제가 여기 IT 대표로 나왔지만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교육적인가 아니면 교육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적인 이런 그 식견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가 하는 퀘스천을 항상 가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 교수님 자제는 DNA도 좋지만 정 교수님이 그런 교육적인 이런 그게 있어서 그렇게 통제가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종합적으로는 게임을 그렇게 배관시할 일이 아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은 부모 입장에서 게임을 애초에 접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하여간 9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각계의 그 의견은 상당히 많이 솔직하게 나온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이 현실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도 또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어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을 하고 또 그런 욕구가 또 침해받아서도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개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선을 잘 지키고 아울러서 게임 산업도 또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에도 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등재될 때까지 몇 년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각계가 열심히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견 조출을 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솔루션을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원장님 다음 목요일 날 주제 뭐 발표하셔야죠. 예, 네. 다음 주제는 역시 중독 시리즈로 가는데요.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뭐 버닝썬 사태 보시듯이 이 마약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도 여러분 마약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예. 교수님 수술실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고요. 사실은 의사들이 제일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또 제일 우리들이 문제가 더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마약 중독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해스님, 감사합니다. 예. 예, 백두산 다음 주 목요일 6시